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비자 제한이 풀리며 여러 아시아 국가에 끊임없는 투기와 사재기가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 일본인 여성은 더 이상 일본에 살 수 없다며 돌연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사카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분주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달라진 게 있다면 거리 곳곳에서 들리는 중국어 소리겠죠. 저는 하나코라고 해요. 28살이고 오사카 남바의 회사에서 일하게 된 지 이제 3개월이 되어가요. 처음 발령받았을 때만 해도 오사카 중심가에서 일하게 된다는 설렘이 컸죠. 하지만 그 설렘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는 광경들이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거든요. 저기 또 시작이네요. 동료 리카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중국인 관광객 무리가 지하철역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들며 사진을 찍고 있었죠.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요즘은 이런 광경이 너무 자주 눈에 띄어서 신경이 쓰여요. 정부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비자 제한을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지만 리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정부가 중국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건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일상이 흔들릴 줄은 몰랐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좁은 공간에서 큰 캐리어를 끌고 다니며 다른 승객들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죠. 일본인들은 그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참아내기만 했어요. 하나코 씨, 어제는 우리 매장에서 중국인 손님이 직원한테 소리를 지르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만난 백화점에서 일하는 친구 카오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무슨 일이었어요?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했대요. 근데 이미 사용한 흔적이 있어서 규정상 안 된다고 하니까. 카오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거든요.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도톤보리 근처를 지나가다가 또 다른 광경을 목격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길거리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는데 쓰레기를 그대로 바닥에 버리고 가는 거예요. 주변 상인들이 한숨을 쉬며 치우는 모습이 안타까웠죠. 너무하네요. 저희 나라에 와서 저렇게 행동하다니. 옆에 있던 직장 동료 쿠미코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갈 뿐이었어요. 밤이 되면 더 심각해져요. 거리에서 술에 취해 고성방가를 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거든요. 여성들은 늦은 시간 거리를 걸을 때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요즘은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워요. 동료 나오미가 퇴근길에 털어놓았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예전에는 오사카가 활기차고 안전한 도시였는데 이제는 그런 자부심이 흔들리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지만 직원들은 그들의 무례한 행동에 지쳐가고 있었죠. 또 컴플레인이에요. 이번에는 중국인 고객이 직원을 밀쳤대요. 팀장님의 말씀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 무리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 앞에서 갑자기 멈춰서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부딪힐 뻔했죠. 사과는커녕 오히려 짜증을 내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이대로는 안 되는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일본 경제는 그들의 소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TV를 켰는데 뉴스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한 관광 수입 증가를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이면에 감춰진 우리의 일상이 무너져가는 모습이 더 신경 쓰였죠.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모습일까? 경제적 이익을 위해 우리의 품격과 안전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창밖에서는 여전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는 이런 소음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 한숨이 나왔죠. 내일도 비슷한 하루가 반복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예, 메구미가 한국으로 간다고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SNS에 올라온 메구미의 갑작스러운 소식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메구미는 제가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예요.
똑똑하고 야무지고 무엇보다 자기 주관이 뚜렷한 아이였죠. 그런 메구미가 갑자기 한국으로 이민을 간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메구미, 잠깐 통화할 수 있어? 퇴근 후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메구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밝았죠. 하나코, 소식 봤구나. 나 다음 주에 서울로 떠나요. 너무 갑작스럽잖아. 왜 이런 결정을 한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메구미가 한숨을 쉬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죠. 사실 갑작스러운 건 아니에요. 6개월 전부터 준비해왔어. 한국어도 배우고 취업 준비도 하고. 지금 일본에서의 상황이 너무 답답했거든. 답답하다니. 내가 다니던 회사 조건 좋았잖아. 겉으로 보기엔 그래요. 하지만 실상은 달랐어. 여자라는 이유로 승진해서 밀리고 결혼하면 그만둬야 할 것 같은 분위기. 게다가 요즘 거리도 불안하잖아. 메구미의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매일 비슷한 걸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한국이라니. 우리가 얼마나 한국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다 편견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알아보니까 한국은 많이 달랐어.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높고 능력만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대. 그리고 치안도 정말 좋다더라고. 메구미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어요. 한국의 회사들이 얼마나 글로벌한지, 여성들의 권리가 얼마나 잘 보장되어 있는지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었죠. 너 정말 많이 알아봤구나. 그럼요. 내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오사카에서 몇몇 한국인 친구들도 사귀어봤는데 그들을 통해 들은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통화가 끝나고 나서도 메구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놀랍게도 일본 여성들의 한국 이민이 꽤 있는 일이더라고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일본인 여성들의 이야기 같은 기사들이 눈에 띄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한국에서의 삶에 만족한다고 했죠. 하나코 씨, 들었어요? 사에코 씨가 한국으로 이직한대요. 다음 날 회사에서 리카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사에코는 우리 회사의 에이스였는데 그녀마저도 요즘 이런 경우가 많아졌대요. 특히 20-30대 여성들 사이에서요. 리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득 메구미가 보내준 서울의 사진들이 떠올랐죠. 깨끗한 거리, 활기찬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해 보이는 도시의 모습. 저기, 혹시 한국에 대해 더 아는 거 있어요? 리카에게 물어보니 그녀도 은근히 관심이 있었나 봐요. 한국 드라마를 즐겨본다면서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었죠. 그날 저녁 메구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메구미, 나 내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메구미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하나코도 관심 생겼구나. 사실은 말이야. 메구미는 한국에서 일하게 될 회사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글로벌한 환경, 성과 중심의 평가, 여성 임원의 비율이 높다는 점 등. 거기다 의료 시스템도 정말 좋대. 게다가 한국 남자들은 여성을 정말 배려한대. 길거리에서 위험한 일 당할 걱정도 덜하고. 메구미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 마음속 한국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깨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은 진짜 한국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나 다음 주에 서울로 떠나는데 시간 되면 한번 놀러 오지 않을래? 직접 보면 또 다르거든. 메구미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절하고 싶지는 않았죠. 생각해볼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여전히 시끄러운 오사카의 밤거리. 문득 서울의 밤거리는 어떨지 궁금해졌어요. 메구미가 보여준 사진 속 그 깨끗하고 안전해 보이는 거리를 직접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좁은 세상에서만 살아온 걸지도 몰라. 메구미의 선택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저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살며시 들었죠. 정말 가는 거예요? 리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제 모습을 보고 있었죠. 네, 메구미가 초대했거든요. 일주일 정도만 다녀올 거예요. 사실 저도 긴장되더라고요. 한국은 지리적으로는 가까운데 왠지 마음의 거리는 멀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메구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자꾸 궁금해졌어요. 드디어 출국하는 날이 왔어요.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2시간 정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부터 달랐어요. 우와, 공항이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입국 심사도 빠르고 친절했죠. 그리고 놀라웠던 건 공항 철도예요. 하나코, 여기야. 도착장에서 메구미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3개월 만에 보는 건데 왠지 더 생기 있어 보이더라고요. 메구미, 너 많이 달라졌다. 그래, 역시 한국 생활이 잘 맞나 봐.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어요. 차량 내부가 깨끗하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캐리어를 끌고 다니기도 편했죠. 여기 지하철은 새벽까지 다녀. 그래서 늦게까지 일해도 택시비 걱정 없어. 메구미의 말에 놀랐어요. 오사카는 밤이 되면 지하철이 끊겨서 늘 불편했거든요. 숙소에 짐을 풀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는데 거리를 걷는 느낌이 달랐어요. 늦은 시간인데도 여성들이 편하게 다니고 있었죠. 여기는 밤에도 안전해. CCTV도 많고 경찰도 자주 순찰하거든. 그러고 보니 곳곳에 비상벨도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여성의 안전을 많이 신경 쓴다는 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갑자기 배가 아파졌어요. 메구미가 근처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보험증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걱정했지만 의외로 간단했어요. 외국인 등록증만 있으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병원비가 일본보다 훨씬 저렴해. 게다가 진료도 빨라. 정말이었어요. 접수부터 진료, 약 처방까지 1시간도 안 걸렸죠. 의사 선생님도 친절하게 영어로 설명해 주셨고요. 일본에서는 이런 증상이면 보통 몇 시간은 기다려야 하는데 약국에서도 놀랐어요. 약사님이 복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심지어 영어로 된 설명서도 주셨거든요. 한국은 의료 서비스가 정말 발달했어. 거기다 비용도 합리적이고 메구미 말대로였어요. 병원비랑 약값 합쳐도 일본의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다음 날은 메구미가 다니는 회사 근처를 구경했어요. 깔끔한 오피스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고 거리마다 예쁜 카페들도 많았죠. 여기 회사들은 실력만 있으면 승진도 빠르대. 성별이나 나이 때문에 차별하는 일도 적고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옆 테이블의 광경이 눈에 띄었어요. 정장 차림의 여성들이 업무 미팅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저기 봐. 한국은 여성 관리직도 많아. 내 회사만 해도 팀장님의 반 이상이 여성이야.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도 느꼈어요.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키고 노약자석을 비워두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배려심이 많은 줄 몰랐어. 메구미가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나도 놀랐어.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이랑 실제 한국은 너무 다르더라고. 저녁에는 한강공원에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여기선 이렇게 늦게까지 공원에서 놀아도 안전해? 응. 안전요원들도 계속 순찰하고 있고 비상벨도 곳곳에 있어서 안심할 수 있어. 밤늦게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는데 거기서도 또 놀랐어요. 직원이 정말 친절했거든요. 한국은 서비스업 종사자들도 대우가 괜찮아. 그래서 그런지 친절하고 프로페셔널해.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어요. 이런 곳이었구나. 한국에 대한 저의 편견이 하나둘씩 깨져가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한국을 모르고 있었는지 부끄러워졌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오사카의 밤거리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죠. 어쩌면 나도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 아침부터 메구미와 함께 서울 구경을 나섰어요. 며칠 동안 한국 생활을 체험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처음에는 낯설었던 것들이 하나둘씩 익숙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코, 여기 한번 가볼래?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핫플레이스야. 메구미가 데려간 곳은 옛날 공장을 개조해서 만든 복합 문화 공간이었어요.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도 전시되어 있고 독특한 분위기의 카페들도 많았죠. 여기 직원분들 다들 친절하고 세련되어 보여. 그렇지. 한국은 서비스업도 전문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인지 태도가 달라.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재미있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 남성 손님이 실수로 커피를 쏟았는데
다른 손님들과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도와주더라고요. 한국 남자들, 생각보다 매너가 좋네. 응, 나도 처음에 그게 제일 놀랐어. 길에서도 여성한테 먼저 양보하고 무거운 물건도 들어주려고 하고. 그러고 보니 거리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많이 봤어요. 임산부나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였죠. 점심때는 메구미가 일하는 회사 동료들과 만났어요. 대부분 20, 30대 여성들이었는데 다들 자신의 일과 미래에 대해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회사는 육아휴직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 낳아도 계속 일할 수 있죠. 한 여성 직원의 말에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으니까요. 진급도 실력으로 하나 봐요? 당연하죠. 저희 팀장님도 여자신데 실력으로 인정받아서 승진하셨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이들에게서는 일본 여성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체념이나 무력감이 보이지 않았죠. 오후에는 메구미와 함께 큰 서점에 갔어요. 매장 한켠에 여성 커리어 관련 책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봐.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야. 한국은 여성들의 자기계발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 책들을 둘러보다가 한 섹션이 눈에 띄었어요. 워킹맘을 위한 육아와 커리어 관리.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주제였죠. 한국은 이런 게 자연스러운가 봐. 저녁에는 번화가로 나갔어요. 밤이 늦었는데도 여성들이 편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저기 봐. 여자들끼리 술 마시러 가는 것도 자연스러워. 늦은 시간에도 안전하니까. 골목길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서 긴장했는데 지나가던 남성이 먼저 골목을 피해주더라고요. 여기 남자들은 여자가 불안해할까봐 일부러 거리를 둔대. 그런 배려가 자연스러운 문화래. 메구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게 당연한 사회라니. 밤늦게 술을 마시고 나왔는데 역 근처에서 또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취객이 여성을 희롱하려는 걸 경찰이 바로 제지하더라고요. 여기는 그런 거 엄청 엄격히 단속해. 여성 대상 범죄는 특히 처벌도 세다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동안 일본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코, 괜찮아? 메구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느라. 방에 누워서도 오늘 본 광경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자신감 넘치는 직장 여성들,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안전한 거리. 우리는 왜 이런 변화를 못 만들어냈을까?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했던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휴대폰을 열어보니 오사카에 있는 리카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어때요? 한국 생활은? 뭐라고 답장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제가 본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리카 씨, 제가 본 한국은 정말 달랐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앞서 있더라고요. 긴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이제 나도 조금은 알 것 같아. 메구미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일본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하지만 전과 달리 모든 게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죠. 죄송합니다만 여성 직원은 아무래도 회의실에서 들린 팀장님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열심히 준비한 프로젝트였는데 단지 제가 여자라는 이유로 기회를 받지 못한 거죠. 하나코 씨, 또 중국인 관광객들이 소란을 피웠대요. 리카의 말에 한숨이 나왔어요. 예전에는 그냥 참고 넘어갔을 텐데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퇴근 후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는데 한국에서 만났던 여성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들의 당당함, 자신감 넘치는 눈빛, 미래를 향한 확신에 찬 목소리.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용기를 내서 메구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메구미, 나 결심했어. 응, 무슨 결심? 한국으로 갈 거야. 너처럼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메구미가 기뻐하며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한국어 학원도 추천해주고 취업 정보도 공유해 주었죠. 일단 워킹 홀리데이로 시작하는 게 어때? 그동안 한국어도 배우고 취업 준비도 할 수 있잖아.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어요. 퇴근 후에는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한국 취업 정보를 찾아보았죠. 하나코, 정말 한국으로 가게.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으셨어요.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죠. 네, 엄마. 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요. 여자라는 이유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이곳에서는. 어머니는 잠시 말씀이 없으셨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하지. 한 달 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동료들은 놀랐지만 리카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사실 한국 취업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하나코 씨가 먼저 가서 알려주세요. 짐을 정리하면서 옛날 사진들을 봤어요. 대학 졸업식 때 찍은 사진, 첫 직장에 입사했을 때의 사진. 일본에서의 생활이 편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편안함 속에 제 꿈과 가능성이 잠들어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죠. 옛 앨범을 넘기다가 고등학교 때 쓴 일기를 발견했어요. 나는 꼭 멋진 커리어우먼이 될 거야. 그때의 꿈과 열정은 어디로 갔을까요? 언제부터 여자니까? 라는 말에 포기하는 게 당연해져 버렸을까요? 미안해요, 일본. 하지만 저는 이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해요. 제가 꿈꾸던 삶을 위해.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하면서 두근거렸어요. 불안하기도 했지만 설렘이 더 컸죠. 한국에서 봐요, 하나코 씨. 메구미가 보낸 메시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저도 메구미처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첫걸음을 내디디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오사카 시내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잘 있어요, 오사카. 그리고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는 제 꿈을 찾으러 가야 할 것 같아요. 하나코 씨, 환영해요. 서울의 한 디자인 회사 면접장에서 들은 말이에요. 워킹 홀리데이로 온 지 6개월. 그동안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고 포트폴리오도 준비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메구미의 소개로 들어간 회사였는데 제 실력을 인정해 주었거든요. 일본 경험이 있으신 게 큰 장점이에요. 우리 회사가 일본 클라이언트도 많거든요. 첫 출근 날 설레는 마음으로 회사에 들어섰어요. 하나코 씨, 이쪽이 당신 자리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팀장님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여성 팀장님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죠. 우와, 일본에서 오셨다고요? 저희 동네에 맛있는 라멘집 있는데 점심때 같이 가요. 동료들도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처음엔 한국어가 서툴러서 걱정했는데 다들 이해해주고 도와주었죠. 퇴근길에 메구미에게 전화했어요. 메구미,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넌 할 수 있어. 나도 처음엔 그랬지만 이제는 완전히 적응했잖아. 주말에는 메구미와 서울 곳곳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한강에서 치맥도 하고 예쁜 카페도 가고. 이제 여기가 내 새로운 고향이 되는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이 반짝였어요. 이제는 두렵지 않았죠. 새로운 시작. 제가 꿈꾸던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자분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달빛 감동는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